오늘은 엄청 늦잠 잤어요. 제가 한 2주 동안 잠을 계속 잘 못 잤는데 어제 완전 뻗은 것 같아요. 인사대 수업을 못 갔고 일어나 보니까 11시더라고요. 오후에 온라인 강의가 하나 있어서 오늘은 일정은 온라인 강의 하나입니다. 지금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초기에는 수업이 하루에 몇 개 없으면 너무 불안했어요. 혼자 걱정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해, 오늘 온라인 강의가 왜 하나밖에 없지? 뭐 내가 저번에 수업 때 뭐 학생한테 잘못했나? 학생이 내 강의에 이제 신청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온갖 걱정들, 쓰잘데기 없는 걱정들. 그래서 제가 그 걱정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스스로가 너무 아까워서 수업할 때 최선을 다하자, 무조건.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학생의 선택이니 그거에 대해서는 내 감정을 투여하지 말자, 그렇게 제 스스로 마음을 정리를 했어요. 뭐 세상에 할 일이 많다,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걱정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있냐. 온라인 강의가 적으면 다른 일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서 편하네요. 온라인 강의가 하나 있는 날은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빨리 스케줄 계획을 다시 짜요. 자, 온라인 강의 앞뒤로 어머뭐 해야 되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되고 저녁까지 뭐를 끝낸다. 그래서 오늘 저의 계획은 온라인 강의가 4시인데 그 전까지는 방청소나 빨래랑 그리고 주말에 있는 강의들 수업 자료들 만드는 걸 끝낼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봐둔 카페가 있어요. 외정대 그 강의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저 카페 진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저기서 공부하면 진짜 공부 엄청 잘 되겠다 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오늘은 중국어랑 베트남어 진짜 아싸라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요. 이따 그 카페가 생각해. 지금은 마트에 가서 물이랑, 주말에 이제 내일부터는 강의가 좀 풀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심에 밥 먹으러 나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식량을 구축해 놓으려고 마트에 가고 있어요. 여기 요플레 종류가 엄청 많죠. 저는 이 중에서 얘가 가장 맛있습니다. 여기 음식은 안 매워요. 다 하나도 안 매워요. 스파이시라고 써져 있는 것도 하나도 안 매워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자꾸 찾게 되는데 그 숙주를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100원어치 사왔거든요. 한 이 정도 줘요, 이만큼. 그거 넣었더니 지금 그릇이 넘칠 것 같아요. 한 그릇 끓였는데. 그리고 사온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은 400원 정도 하네요. 이거가 400원. 사실은 맨날 가는 그 밥집에 가서 내가 여기서 반찬 말고 밥만 사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있었네요. 안 남겠어요. 밥을 하는 노력과 또 그런 걸 비해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제 스스로 복기를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 거의 뭐 30일이 돼가고 있죠.
한 달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학원 어디 다니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학원을 안 다닌대요. 한국에서는 그 자기가 무슨 언어학과여도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 다시 또 학원을 다니잖아요. 여기는 안 다닌대요. 그럼 너희는 졸업할 때까지 학원을 한 번도 안 가니? 그랬더니 이제 3학년 말이나 4학년쯤 돼서 토픽을 따러 학원에 간대요. 그러면 그때는 그 급수를 몇 급을 목표로 해서 가냐? 그때 5급이라는 거예요.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은 외국인이 보는 한국어 능력 시험은 1급부터 6급까지가 있고 1, 2급이 초급이고 3, 4, 5, 6급은 이제 중급하고 고급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 종류가 두 가지이고 토픽 1은 이제 초급, 토픽 2는 3, 4, 5급이 같이 있는 이제 시험지인데 그 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급수를 매겨요. 그래서 토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학생이 첫 판에 5급을 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시험은 스킬이라서 그 시험을 자꾸 보면서 시험 시간 배분하는 거 그리고 이런 류의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장의 뒤에서부터 접근하는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접근하는지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문항별로. 그걸 알아야 시험을 봤을 때 좋은 성적이 나는데 얘들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5급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뭔가를 설계를 하려면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프로그램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할 텐데 내가 이거를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학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학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듣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다음 학기 강의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저 다음 학기는 강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학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여기서 교수 소리 듣고 그러면 좋지 왜. 근데 제가 교수 소리 들으려고 베트남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학기는 제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를 다음 달에는 이제 다른 곳을 일을 해보려고 찾아볼 거고 이제 원래는 이번 달부터 홍콩에 강의를 런칭하기로 했었는데 홍콩에서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강의 시간을 금요일 몇 시부터 몇 시라고 못 박아놔서 그런지 이제 애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대요. 그래서 한 달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7월에 홍콩 강의가 열릴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만약에 한 번 더 뭐 학생이 충분하지 않아서 조금 더 미뤄서 개강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오면 이제 저는 안 한다고 할 생각이에요. 그 시간을 여기 현지에 있는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애들을 좀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대만 쪽 플랫폼만 유지를 하고 홍콩이랑 베트남에서 하는 거는 그 베트남에서의 학원 강의로 지금 채워 넣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조금
뭐를 빼고 뭐를 다시 넣는 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곳저곳 사무실에 이제 여러 군데를 가보게 됐는데 여기 문이 따로 없어요. 층마다, 한국에는 층마다 문이 좀 나뉘어져 있거나 아니면 복도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영업을 하는 공간과 이동하는 공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합해져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1층에 영업장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1층 영업장의 계단을 올라서 2층, 3층, 4층으로 가야 하는 일이 있고 맨 꼭대기 층에는 집주인이 산대요. 몇 군데 사무실을 갔는데 다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럼 1층 영업 하시는 분은 자기 손님이 아닌데도 맨날 여기를 사람이 2층, 3층 올라가느라고 들락거리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제 제가 여기서 오프라인 학원을 낼 건 아닌데 학원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2층, 3층을 내야 될 거고 1층에 이상한 뭐 학생들의 면허 분위기에 긍정적이지 않은 곳은 곤란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할 거면 집주인은 반드시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집안의 집주인으로, 그래야 걔네 엄마가 잘해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자식도 여기에다가 조금 싸게 보내고 조금 혜택을 좀 어떻게, 그런 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생각한 건, 저는 이제 새벽에 쓸데기 없는 이런 상상들을 해요.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 건물을 낸다, 학원을 낸다, 1층은 카페랑 반미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랑 반미를 먹을 거고, 뭐 2층, 3층, 4층에 사는 뭐 집주인 포함해서 1층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반미랑 커피집 지날 거잖아요. 이 사람들 커피 마시잖아요. 아침에 무조건 반미 먹잖아요. 팔아야겠다.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인포메이션 센터 넣고 3층에 이제 본격적인 그 교실을 넣는 거죠. 그러면 4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집주인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의 공부 분위기를 좀 덜 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2층에 있는 이제 다른 뭐 사무실 뭐 손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임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위층에 놓으면 애들을 공부하기 좀 낫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재 판매를 어떻게 할까? 제가 여기 학생이 160명 정도 돼요. 베트남 학생들 160명 중에서 수업하면서 교재를 산 학생을 1명 봤어요. 다른 159명은 뭐냐? 교재가 없는 학생도 있고 대부분 다 제본 떴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교재를 출판해도 교재를 팔기는 어렵겠다. 뭐 어떻게 내 걸 사게 할까? 뭐 나도 제본으로 해서 팔고
그 대신에 재본해서 판 거를 또 재본해서 애들이 쓸 수 있잖아요. 재본에다 좀 마진을 붙여서 팔고 거기다가 이제 최신 기출문제 몇 장을 붙여서 이제 팔아야죠. 그렇게 해서 좀 차별화를 해서 애들이 내 거 재본을 살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애들 거의 책을 안 산대요. 베트남 학생들 다 대본에서 쓴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거의 뭐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베트남 건물이 약간 조금 너비가 비슷한 것 같다 그랬더니 보통 기본은 3에서 4m래요. 3에서 4m로 짓고 그렇지만 모든 건물이 3에서 4m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만약에 학원 강의로 가게 되면 전부 다 토픽으로만 열어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베트남 친구들이 뭘 못하는지 좀 봐야겠다. 그리고 물론 더 많은 베트남 친구들을 강의를 해봐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중국 학생들은 받침 발음을 되게 어려워해요. 특히 기역 받침을 잘 발음을 못한단 말이에요. 상해 지역의 친구들은 상해에 기역 받침이 있어요. 상해 그 지역어에. 그래서 받침을 잘해요. 대체적으로 모든 받침의 발음을 깔끔하게 해요. 근데 남쪽으로 갈수록 이제 받침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면이 있는데 여기 베트남 친구들은 보니까 그 한국어에 평음, 격음, 경음이 있어요. 그 평음은 그드, 부즈인데 이거는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요. 근데 격음하고 경음, 크트프츠하고 끄뜨뿌츠 발음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근데 베트남어를 제가 배우면서 알겠어요. 이 베트남 친구들은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귀가 단련되지 않았을 수 있다. 베트남어 발음에서 이제 크트푸츠와 끄뜨뿌츠에 대한 그렇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있는 발음이 있나 싶어요. 되게 세게 발음할 것 같은 발음이 약간 제 귀에는 다 평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드부즈로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대상으로 발음 연습을 할 때는 뭔가 이 친구들에게 맞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맞는 게 필요하겠다. 그드부즈, 크트푸츠, 끄트푸츠 이 발음을 잘 연습시킬 수 있는 장을 조금 더 다른 국가의 학생들에게보다 조금 더 많이 할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트남어 수업 시간에 시험을 앞두고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나왔어요. 베트남에서는 시험을 앞두고 콩을 먹는데요. 콩의 발음과 시험에 합격하다의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베트남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콩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일본인 친구가 얘기해준 건 자기네들은 돈가스를 먹는데요.
왜인지도 얘기해줬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영어로 말했거든요. 제가 돈가스만 제대로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이 계란 두 알과 소시지를 하나 먹어요. 그렇게 하면 100점이잖아요. 소시지 하나, 계란 딱 두 알 하면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한국에서는 엿을 먹죠. 나라별로 그 시험 보기 전에 먹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좀 사왔어요. 얘가 1,894원, 한국 돈으로. 얘가 1,100원. 얘가 600원. 얘가 1,200원 정도? 얘가 600 얼마? 600원 정도? 되게 싸죠? 얘는 좀 비싼데 얘 왜 비싸냐면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얘예요. 사실은 제가 엊그제 귤을 샀어요. 길에서 샀어요. 근데 그 길에서 산 이 똑같은 귤의 개수가 길에서 8개 샀는데 2만 동 냈거든요. 한국 돈 한 1,100원 정도. 근데 지금 이거 두 개에 2만 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사왔냐면 길에서 샀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사도 그 맛인가? 얘는 원래 그 맛인가? 아니면 내가 당했나? 아줌마한테. 그래서 한번 사와봤어요. 제가 먹어보고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 벌써 길에서 산 거랑 달라. 껍질 되게 얇죠? 되게 이거 뭐랄까, 냄새가 특이하네. 이거 되게 뭐랄까 부드러워요, 껍질이. 그리고 안에가 꽉 찼어. 세상에. 야, 그런데 엊그제 산 거는 얼마나 까기가 힘드냐면 잘 안 까져요. 껍질이 너무 두껍고 안에가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7개인가 8개 들어있는 걸 샀는데 결국 2개인가 먹고 다 버렸거든요. 근데 2만 동. 얘는 2개에 2만 동. 그럼 맛있게 먹고서 그냥 똑같은 돈 내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그거 맛없는 거 2만 동에 사가지고 다 버리나. 그래서 맛있는 거 2만 동짜리 사가지고 이거 2개 먹나. 먹은 거는 2개는 똑같단 말이에요. 냄새가 특이하네요. 귤 냄새가 아니에요. 얘는 원래 맛있는 거였어. 그 아줌마가 맛없는 거 판 거야.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는 거였어요, 얘는. 색깔만 다르고 귤처럼 생겼는데 맛은 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귤보다 이 피가 두껍고 무슨 냄새냐면 가스 냄새예요. 부탄가스 냄새.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얘는 중국에 있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나라 참외 같은 느낌? 한국에? 중국에서는 길에서 사나 마트에서 사나 그 맛이 뭐 다 비슷했어요. 맛있는 건 다 맛있고
맛없는 거 다 맛없고. 길에서는 파인애플만 사야겠네. 그냥 파인애플은 까서 팔거든요. 그 자리에서 잘라서 팔아요. 바로 상태가 확인이 되거든요. 심지어 맛도 보라고 해줘.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냥 사면 돼요. 그리고 파인애플 특성상 그냥 맨손으로 하면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장갑을 끼고 한단 말이죠. 파인애플은 깨끗해, 길에서 사도. 근데 이런 껍데기에 있는 건 알 수가 없네. 이 아줌마가 며칠을 얘를 들고 다녔는지. 그래서는 그래서 까서 파나? 상태 보여주려고? 그런가? 그냥 길에서 사는 건 파인애플만 사야겠어요. 마트에서는 이렇게 껍질째 파는 거, 속을 알 수 없는 건 마트에서 사야겠어요. 얘 궁금하시죠? 안에 어떻게 생겼나? 썰어보지 뭐. 수박이네. 수박이야. 냄새 벌써 좋아. 1,800원인데?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 괜찮은데? 껍질이 되게 얇아요. 한국처럼 딱딱하지 않아. 괜찮다. 아니, 옆에 한국에서 보는 그 수박처럼 생긴 원통형 수박이 있었는데 너무 큰 거예요. 이제 얘를 사왔거든요? 잘 사왔네. 근데 제가 그래서 뭐 과일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여기 물이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 손 보이세요? 잘 보이나? 이거 껍데기 이제 벗겨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베트남에 막 왔을 때 얼굴하고 손이 다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수포 나고 했던 게 다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껍질이 벗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서 뭐 베트남어 수업하러 갈 때나 제가 수업하러 갈 때나 손을 어디다 못 내놓겠어요. 하도 이거 벗겨지고 있어가지고 저를 병 걸린 걸로 오해할까봐. 그래서 제가 물 대신에 과일로다가 그냥 수분 섭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과일을 되게 좀 많이 사왔는데 이거 가성비 너무 좋아요. 맛있어. 세상에 맛있어. 맛있어요. 어머 세상에. 꿀수박이다, 꿀수박. 너 어떻게 다 먹지? 이 칼 보니까 갑자기 싱가포르 친구 생각이 나네요. 싱가포르 친구가 이거 주고 갔거든요. 새거. 포장도 안 뜯은 거. 제가 방금 포장 새로 뜯었어요. 완전 새 거거든요. 싱가포르 친구는 싱가포르 갔어요. 사실은 이 친구랑 중국어가 되니까 좀 친하게 지내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봐야겠다. 마침 와이프가 베트남인이고 하니까 여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도박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신용을 잃었어 나한테. 아니 맨날 오늘은 카지노 가서 얼마 잃었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무지 친하게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 나쁜 습관을 가진 친구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도 많습니다. 저는 곧 40이 되고 그동안 뭐 태국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었고 지금 베트남에 있고 그러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도박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내가 직접 도박이나 마약을 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들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사실은 그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그 친구가 방 문을 두드려도 없는 척 했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영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귀국할 때 인사도 안 하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구가 없는데 내가 멋진 사람이 되면 나랑 친구하고 싶어서 친구가 저절로 많아진다. 그런 주의입니다. 먼저 나를 멋있는 사람, 멋진 사람, 그렇게 나를 먼저 만드는 게 순서다. 친구를 찾아다닐 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고 하면 주변에서 일하자고 찾아온다. 근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친구가 없어도 너무 혼자 잘 지내요. 보세요. 베트남에 와서도 혼자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저의 가족분들이 혹시 저를 걱정하실까봐 쟤는 왜 저렇게 혼자 저러고 다니나 그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진짜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 자기 집에 놀러 오자고 하는 사람들, 차 마시자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지금 잠잘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보세요. 오늘처럼 온라인 강의나 그 오프라인 강의가 없으면 그냥 뻗어버리잖아요. 진짜 오늘은 무슨 생일이네. 생일이야 지금.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별로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향인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